지난해 8월 경기도 군포의 한 내거리. 배달 노동자가 몰던 오토바이 앞으로 택시 한 대가 불쑥 끼어듭니다. 깜짝 놀라 경적을 울리자 택시기사는 차를 세우더니 창문을 열고 욕설을 퍼붓습니다. 살고 어디 새끼 가고 있었는데 이거 밝힌 다 있어요. 야 힘들라고 길가로 차를 옮긴 택시기사는 주머니에서 동전을 꺼내 오토바이로 던집니다. 짜장면을 배달해 그래서 어린 나이에 배달하고 다니냐? 배달 노동자의 얼굴을 향해 담뱃재를 털고 때릴 듯 위협하기도 합니다. 제가 하는 일에 대해서 그렇게 부끄럽거나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는데 라이더에 대한 무시고 관시고 하니까 거기에서 조금 이제 현타 오더라고요. 음식점에서도 갑질과 폭언은 흔하게 당합니다. 배달할 음식이 언제 조리되냐고 물었는데 소리를 지르거나 욕을 하기도 합니다. 10분 넘게 걸릴까요? 일하러 왔는데. 이렇게 싫으면 나가라고 안 보여? 왜 너만 생각해? 이쪽이네 근데 왜 자꾸 반말을 해? 안 바쁘면 그냥 쳐맞은 거니까 나가. 예, 제가 신고했고요. 참다 못해 모욕 혐의로 고소하자 업주는 퇴거 불응으로 맞고소했고 업주만 모욕죄로 벌금 50만 원을 내게 됐습니다. 저는 하염없이 기다려야 되고 저희는 중간에 따로 쉬는 시간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사실 이거 헬멧 쓰고 있는 것도 상당히 많이 갑갑하고 목도 뻐근하고 덥고 그래서 벗고 쉴 수도 있는 거고 잠깐 이제 화장실을 다녀올 수도 있는 거고요. 이런 일을 당할 때마다 고소할 수는 없는 노릇. 임금을 주는 플랫폼 업체에 도움을 요청했지만 별다른 조치는 없습니다. 플랫폼에서 어떤 이슈가 있었을 적에 상황들을 전달을 하면 피드백이 없으니까요. 라이더 하대하고 막대한다. 그런 모습을 보면은 플랫폼에도 아마 이런 내용들이 많이 전달이 되었을 텐데 주로 밤 시간에 취객을 응대해야 하는 대리운전기사는 더 심각합니다. 주차장에서 빨간색 옷을 입은 부부가 대리기사와 실랑이를 벌입니다. 부부는 대리기사를 툭툭 밀더니 삿대질을 하고 주먹을 들어 위협합니다. 이어 남편이 대리기사 발을 걸어 넘어뜨리고 아내는 다가와서 발로 뒤통수를 걷어찹니다. 내 걱정 여보 그만 뒤질래? 너 오늘 마지막이야? 이거잖아. 대리기사가 도착한 뒤에도 20분 넘게 전화를 받지 않자 항의했다가 당한 일입니다. 경찰이 출동해 폭행은 끝났지만 그날 이후 깊은 트라우마가 남았습니다. 나갈 때마다 제 호흡이 갑자기 가빠지고 막 가슴이 쿵쾅거리고 어쩔 수 없죠. 돈은 벌어야 돼, 먹고 살아야 되니까. 지난해 11월 대전에선 만취한 고객이 대리기사를 차량에 매단 채 1km 넘게 달려 숨지게 했습니다. 과속 방지턱을 넘을 때 차가 덜컹거려 잠을 깨웠다는 게 이유였는데 경찰 조사 결과 당시 대리기사는 과속이나 난폭운전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고에 대해 노동부는 재해 원인이 사업주의 감정노동자 보호법 등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은 아니어서 노동법을 적용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법이 규정한 노동자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취객을 상대하지만 감정 노동자도 아니고 일하다 죽거나 다쳐도 산재 처리는 안 된다는 겁니다. 도저히 안 돼서 콜센터에 전화를 해니까 뭐 술 먹으면 그럴 수 있으니까 기사님이 참으시고 잘 설득해서 어떻게 잘 운행을 잘 해주셔라. 이런 권리박 노동자를 보호하겠다며 정부는 1호 노동법안으로 일하는 사람 기본법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타인을 위해 노무를 제공한 사람은 누구나 노동자로 보호한다는 내용으로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권리 등 8가지 권리를 명시하고 사용자는 성희롱, 괴롭힘 금지, 안전, 건강 등 노동자의 기본 인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내용이 명문화됩니다. 노동자 추정제도 도입합니다. 임금체불 같은 민사 분쟁이 생겼을 때 노동자가 아닌 사용자가 노동자가 아니라는 걸 입증해야 합니다. 노동법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첫발을 뗀다는 의미는 분명하지만 노사 모두 한계를 지적합니다. 노동계에선 법조항이 대부분 노력해야 한다,
지원할 수 있다처럼 선언적 규정에 불과하다고 평가합니다. 경영계에선 사용자의 자유계약 원칙을 제약한다며 입법 자체를 반대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법조항 33개 중 20개는 윤석열 정부가 발의했던 노동약자 지원법과 똑같습니다. 권익 보호를 규정한 조항은 노동약자 영세사업장을 일하는 사람으로 바꾸면 토시 하나 다르지 않습니다. 참고했다 수준이 아니고 100개 왔다 수준으로 볼 수 있는 조항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애초에 철학 자체가 같은 거죠. 선언적인 문구 이상 실제 현실을 개선시킬 수 있는 내용이 거의 보이지 않는다라는 점. 무엇보다 실효성을 강제할 처벌 조항이 없습니다. 특고 플랫폼 배달 노동자들 이런 분들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서 어떤 조치를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냐? 일하는 사람 기본법에는 없어요. 원래 사망사고 나면 고용노동부가 사고 원인 조사를 해야 되는데 교통사고라고 처리해서 산재 통계에도 안 나와요. 근로기준법상 노동자의 정의에 포함시키지 않은 근본적 한계 탓에 역차별 우려도 나옵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괴롭힘을 당해도 근로기준법에 따라서 강한 보호와 어떤 조치가 가능하다면 일하는 사람은 그냥 회사가 예방하면 되고 그 예방도 뭐 노력하는 정도면 끝나는 그렇게 되는 사람들이 있겠죠. 우리나라와 달리 스페인은 라이더법을 제정해 플랫폼의 배달 노동자의 정식 고용을 의무화했고 포르투갈 대법원에선 플랫폼과 배달 노동자 사이에 고용관계가 성립한다는 판례도 나왔습니다. 비슷한 방식으로 콜을 잡고 급여를 받고 이렇게 하는 건데 사는 나라가 다르다고 해서 어떤 곳에는 그런 노동법의 전부를 보장받고 어떤 나라에서는 노동법의 전부가 배제되는 이런 상황은 좀 납득하기가 어렵죠. 대한민국에서 그렇게 노동자를 바라보는 법적인 기준이라는 것이 굉장히 후지다, 구시대적이다. 전 세계 1억 6천만 노동자를 대표하는 국제노총은 우리나라의 노동권 보장 수준을 최하위인 5등급으로 분류했습니다. 5등급에는 중국, 이집트, 이란, 캄보디아 등이 포함되어 있는데 사업주들이 미흡한 법적 규제와 감독을 악용하고 있다는 혹평을 받았습니다. 노동부는 오는 5월 1일 노동절까지 일하는 사람 기본법 입법에 필요한 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이사의 허구만 늘어놓으면 무슨 의미가 있냐 하지만은 선언이 되어야 구체법에서도 구체할 수 있다고 봅니다. 실효성 있는 법과 제도가 만들어지고 또 자리 잡을 때까지 권리 밖에 있는 노동자들은 또 하루를 차별과 혐오 속에 아파하고 참아내야 합니다.